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임무는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는 탄핵 트라우마를 운운하며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트라우마란 표현을 꺼낼 자격이 있습니까? 군사 독재에 오랜 세월 억압당했고 심지어 계엄군에 의해 학살당한 진짜 트라우마가 있는 무고한 국민들이 다시 총든 계엄군에게 위협당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표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몇 년 정권을 잃고 자리를 잃었던 게 트라우마라는 겁니까? 대체 정치를 왜 하는 겁니까? 내란죄 피의자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이미 내란 행위에 동조하며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2분짜리 대국민 담화라는 짧은 슈츠 형식의 발표로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으며 이를 국민이 이미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옹호하는 최악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화 발표 도중 윤 대통령의 미소가 포착된 장면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는 2차 계엄은 없다는 발언을 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국민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내란 행위를 옹호하며 이에 동조한 것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날로 거세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긴급 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현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며 이 정당과 주요 인사들은 명확한 내란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목하며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헌법적,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각을 맡기고 이선 후퇴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끼리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권의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탄핵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제는 정당 해체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책임 총리제, 거국 내각 같은 제안도 국민의힘 안에서 나옵니다. 그게 질서 있는 수습책이라고 말합니다. 토를 달고자 합니다. 그게 질서입니까? 실탄을 대거 싣고 무장계엄군을 투입해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한 그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과를 들어야 합니까? 중대 범죄 피의자를 그대로 두고 그가 새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도 새로 짜는 걸 봐야 합니까? 중대 범죄 피의자는 신속히 헌법적 판단, 즉 탄핵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질서고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당의 존속이 걱정이라는데 나라의 존속도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퇴진 불가피하다면서도 직접적인 탄핵 가결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또 방금 조경태 의원도 찬성 입장에서 반대로 선회한 걸로 기사도 나왔습니다. 부결 가능성이 적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부결 시 이후 당 전략이나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원내대표가 하실까요? 탄핵 부결에 대해서 아마 염려가 많아서 아마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님의 질문의 진위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퇴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탄핵이 가결돼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국민이 명령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은 반드시 가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만에 하나 국민의 정말 작은 우려대로 국힘당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으로 부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뜻을 모아서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하겠습니다. 12월 10일이면 정기국회가 종료되는데요. 12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서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그때도 안 되면 어떡하시게요? 또 두드리겠습니다.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 대표부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셨던데,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 수괴, 내란 범죄 행위에 적극 동조한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역사 속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들리는 바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장단에 표결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맞는 거죠? 네. 1시 반까지 뭐 미뤄달라 이렇게 했다는데 왜 미룹니까? 그리고 실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되는데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엄군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당초 목표는 봉쇄를 해서 의원들이 못 모이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원들 의결 정족수가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 민주당 의원들만 해도 그런데도 지금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이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계엄군들은 이미 창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무력 진입을 하고 있는 판인데 시간을 지연하면 거기서 총기 난사라도 발생하면 실제로 그걸 무력으로 저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죠. 결국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제 추측대로라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주요 원내 당직자들, 이걸 알고 동조한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은 내란 행위의 주요 책임자입니다. 우리 형법에 의하면 내란 수괴 우두머리는 한 명일 테니 대통령이겠지만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역할을 아예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명확하게 내란 제 책임을 명확하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당이 조직적으로 이런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계속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옹호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헌법적, 형사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탄핵될 때까지,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다음 우리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구속수사 외에는 국정정상화의 대안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을 속이고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스스로를 속이는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도 또 민주당도 속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에게 헌법적인 권한이 남아있는 한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그 날이 하루라도 더 지속되는 한 국정의 혼란은 그리고 그로 인한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는 커질 것입니다. 배당은 언제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쯤이에요. 10분 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계엄령 내려서 계엄령 지금. 비상계엄이에요? 뭐예요? 비상계엄 내렸어. 뭐 도발이에요? 너 잘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거야. 너 잘 들어야 돼. 예. 너 목숨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아버지는 두 알죠. 번째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계엄 행위를 겪어봤거든.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네. 네 목숨 지키는 거 소대장이요. 정확히 제일 중요한 문제. 알았어? 네. 너 계엄 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 지급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 잘하고.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였지, 찬성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을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부역자들 처형하고 처단했던 프랑스의 경우 거기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민특위 같은 것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동조하거나 부역했던 자들은 어떠한 기회도 자, 부역하지 않았으면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과 윤석열 부역 세력들은 수사나 특검이나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 자들은 다 부역자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할 때 투표하지 않은 자들 부역자라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들어왔습니까, 국회에? 자,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확대된 특검으로 이번 내란, 수괴, 공범, 정범, 방조범 다 법정에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준엄한 대로 사형 무기, 징역 7년, 5년 다 저는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나 화해한다는 둥 하면서 사면 이런 것도 아마 당분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어쩐다 이렇게 마치 뭐 하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긴급하게 제가 또 국방차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이 사복 입고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상태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다 내보내세요. 지금 국방부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국방부에서는 국회에 방첩사 요원 중에 사복 입고 국회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자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예, 바로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제가 지금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첩보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빨리 방첩 사령관 직위 해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